늦은 오후 고요한 방 안에 TV 소리만 은은히 흐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작은 의자에 앉아 접어둔 빨래를 바라보다가 노을빛이 스며드는 창가로 시선을 옮겼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그러던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도어뷰를 들여다보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웬일이지? 이상한 점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시간에 벨이 울렸고 역시 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아이들 장난이라 여겼지만 반복될수록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그가 소파로 돌아오려던 순간 띵동 이번엔 더 빠른 속도로 2번 울렸다. 박노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오랜 혼자살이 속에서 잊고 있던 낯선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여전히 정막만이 흘렀다. 그런데 발치에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는 종이를 손에 들고 복도를 둘러봤다. 인기척은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이 남았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종이를 바라보던 박노인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군가는 초인종만 누르고 사라졌지만 종이 한 장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 오늘의 짧은 벨소리가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짧은 글씨였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장난인지 메시지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계속 현관 쪽으로 향했다. 오늘도 올까? 점심 무렵 그는 복도를 살짝 돌아보기로 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벨을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 자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602호 앞에 놓인 어린아이용 실내화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 아이가 있었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박노인은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는 비어 있었다. 대신 바닥에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번 종이에는 작은 해 모양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왔어요. 박노인은 종이를 든 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때 작고 희미한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아이의 걸음처럼 가벼웠다. 이후 박노인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직원은 말했다. 아이 같기는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종이 2장을 나란히 놓고 말했다. 장난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자인 집에 매일 찾아오는 벨소리. 박노인의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전날 CCTV에서 본 작은 그림자가 계속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다. 그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결국 현관 앞에 2장의 종이를 가지런히 놓아보았다. 마치 누군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신문을 펼쳐 들고서도 월세 고지서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올까?
라는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되어버렸다.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 박노인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로 한다. 문을 열자 복도는 고요하고 약한 햇빛이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문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발자국 모양 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가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남겼을 법한 작은 크기였다. 박노인은 자세히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한다. 어린아인가? 그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친다. 어르신, 요즘 복도에 작은 아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요? 네, 6층에 새로 이사 온 집에 꼬마가 하나 있던데 종종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박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혼자 다닌다고요? 네,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는 가끔 복도에서 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먼지 자국을 다시 본다. 어제도 그제도 비슷한 시각에 벨이 울렸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혹시 같은 애가? 그는 종이를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림 그린 아이가 맞겠지. 잠시 후 오후 햇빛이 복도를 비추던 그 시간. 띵동. 박노인은 놀라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번엔 문을 서둘러 열지 않고 조용히 도어 뷰를 들여다본다. 복도는 비어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바람처럼 흰색 티셔츠가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체구와 빠른 걸음은 분명 아이의 그것이었다. 그는 조심히 문을 열고 바닥을 본다. 세 번째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작고 귀여운 고양이 그림. 그리고 짧은 글. 오늘도 왔어요. 또 올게요. 박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진다. 혼자 사는 집에 매일 울리는 벨소리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불쑥 찾아온 작은 인사 하나가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아이가 곧 그의 비밀 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면서 박노인의 하루는 초인종 소리가 중심이 되었다. 때때로 벨이 울리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곤 했다.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자신을 향해 작은 관심을 보낸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오후 박노인은 현관 앞에 작은 화분을 꺼내 놓았다. 누군가 매일 종이를 놓고 간다면 혹시 이 공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화분 옆에 종이 조각 2장을 고이 두고 문틈에 작은 메모 하나를 끼워 넣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큰 용기였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벨이 울렸다. 띵동. 박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 이번엔 도어뷰 대신 살짝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그림자가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키가 낮고 걷는 모습이 다급했다. 분명 아이였다. 박노인은 목소리를 내보려다가 한 발 늦게 문턱에 멈춰섰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발 아래 놓인 종이를 집어들자 이번에는 더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핑크색 초승달과 작은 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말. 할아버지 집 예뻐요. 박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종이를 거실 조명 아래에 두고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예쁘다니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아이구먼. 그는 화분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메모가 사라진 것을 떠올렸다. 그럼 메모도 읽었겠지? 메모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이가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갔다는 뜻이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다음 날 박노인은 복도에서 우연히 은은한 색연필 자국을 발견한다. 화분 쪽으로 이어지는 얇은 선. 마치 아이가 종이를 들고 걸어가다 무심히 남긴 흔적처럼 희미했다. 그는 그 흔적을 따라 몇 걸음 나아가 보았다. 그 끝에는 602호 문 앞에 놓인 작은 신발이 있었다. 여기구나. 박노인은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벨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세 장의 그림을 가지런히 펴놓고 바라보았다. 초롱초롱한 색감, 서툰 글씨, 그리고 아이 특유의 따뜻함.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했다. 난 그 아이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구먼. 그리고 박노인은 아직 모른다. 내일 그는 드디어 벨의 주인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박노인은 일부러 현관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문 쪽으로 쏠려 있었다. 벨이 언제 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띵동, 익숙한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바로 문으로 달려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도어비를 들여다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벨이 울린 직후였기에 그는 바로 문손잡이를 잡아 재빨리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그림자가 깜짝 놀라 멈춰섰다. 키가 작고 손에는 종이를 꼭 쥔 아이. 약간 헝클어진 머리, 작고 둥근 눈. 바로 602호에서 보았던 신발의 주인이었다. 박노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너 혹시... 아이도 긴장한 듯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다. 박노인이 천천히 몸을 낮추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종이를 받아든 박노인은 그 위에 그려진 발자국 모양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걸 매일 너였구나. 아이의 얼굴이 조금 빨개졌다.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한다. 아니야. 놀라긴 했지만 기분 좋은 놀람이었어. 아이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 집 앞에 화분 있잖아요. 예뻐서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박노인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배를 누른 거구나.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바로 말 걸 용기가 없어서 그림만 놓고 갔어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고요함을 깨준 것이 이 작은 아이였다. 이름이 뭐니? 은호요. 그래, 은호야. 고맙다. 내 그림 덕분에 많이 웃었단다. 은호는 쭈뼛거리며 발끝을 내려다봤다. 저 내일도 와도 돼요? 박노인의 눈가가 시큰해진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벨 눌러도 된다. 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박노인의 삶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쁨을 다시 깨워주는 듯했다. 은호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박노인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손에는 은호가 준 그림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내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구먼. 은호와의 첫 만남 이후 박노인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문 앞 화분을 정리하고 벨이 울릴 시간쯤 되면 괜히 거실을 서성였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다. 띵동. 이번엔 서둘러 나가지 않고 차분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은호가 두 손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뭔고? 엄마가 쿠키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박노인은 상자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너랑 나누어 먹어도 되겠지? 네. 둘은 작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눴다. 은호는 학교 이야기, 오늘 배운 것, 친구들과 있었던 작은 일들을 쉼없이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이런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잠시 후 은호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한테 드리려고 그린 거예요. 종이에는 화분과 현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할아버지 그림이 있었다. 아이가 그린 서툰 라인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은호야, 이거 정말 고맙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집 앞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조용하고 예뻐요. 그래, 난 항상 혼자여서 누가 그렇게 말해준 적은 처음이구나.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 말은 박노인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다. 아이의 솔직한 고백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했다. 그래, 은호야. 너도 나한테 큰 힘이 된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도 올게요. 할아버지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은호가 집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박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이 한 명이 준 작은 관심이 그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는 은호의 그림을 조심스레 벽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은호야, 내가 오고 난 후로 참 따뜻해졌구나. 며칠 뒤 은호의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벨소리가 울리면 박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은호는 익숙한 얼굴로 왔어요. 라며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색칠놀이를 하고 쿠키를 나눠 먹고 때로는 조용히 화분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해가 기울 무렵 은호가 찾아왔다. 하지만 오늘의 은호 표정은 평소처럼 밝지는 않았다. 박노인은 아이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 곧바로 묻는다. 은호야, 무슨 일 있니? 은호는 작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혼냈어요. 박노인은 조심스레 아이 옆에 앉았다. 왜 혼났을까? 혼자 복도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자주 간다고 말했더니 좀 조심하래요. 박노인의 마음이 순간 움찔했다. 혹시 내가 민폐가 된 건가? 그는 아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돼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 집 오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따뜻해요. 박노인의 가슴이 다시 조금 풀린다. 은호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거 오늘 학교에서 그렸어요. 비밀 친구 그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종이를 펼치자 색연필로 그린 조그마한 할아버지 그림과 화분, 그리고 미소 짓는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위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의 비밀 친구 할아버지. 박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바라봤다. 은호야, 나를 비밀 친구라고 했니? 네. 선생님이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호의 얼굴에는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박노인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고맙다, 은호야.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은호의 집에서 온 방문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은호의 엄마는 다소 당황한 얼굴이었다. 어르신 죄송해요. 아이가 자꾸 패 끼치는 건 아닌지.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아닙니다.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웃습니다. 은호의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패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은호는 아쉬운 얼굴로 박노인을 바라봤다. 내일 또 와도 돼요? 박노인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은호야. 내일도 오너라. 오늘도 아이는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고 박노인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구먼.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은 행사 하나가 열렸다. 주민 아이들이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게시판 앞에 전시하는 날이었다. 박노인은 행사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은호가 할아버지도 꼭 와요 라고 말한 것이 떠올라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다. 게시판 앞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박노인은 사람들 사이를 피해 조용히 한쪽에 섰다. 그러다 어떤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형광과 화분,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작은 할아버지와 아이. 그림 위에는 크게 적힌 글씨. 내 비밀 친구 할아버지. 박노인의 숨이 잠시 멈춘다. 이게...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옆에서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당겼다. 할아버지, 이것 봤어요? 은호였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이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고 해서 할아버지 그렸어요. 박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호야 고맙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호의 엄마도 잠시 다가왔다. 아버님, 아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덕분에 요즘 더 밝아졌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호 덕에 제 집도 마음도 많이 환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함께 복도를 걷는데 은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친구예요. 박노인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은호는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고개를 까딱였다. 저도요. 그러니까 내일도 와도 되죠? 그럼,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작은 그림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햇빛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해, 별, 고양이, 발자국, 그리고 오늘 본 비밀 친구. 모든 그림은 어느새 그의 집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박노인은 빈 벽 한쪽을 바라봤다. 가만히 못을 박고 차곡차곡 그림을 걸어 올렸다. 화분 옆, 문 근처,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집안은 마치 작은 미술관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장에서 본 그림의 복사본을 벽 중앙에 붙였다. 그는 천천히 앉아 그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하나도 비어있지 않구먼.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늘 고요했던 집. 하지만 이제는 매일 들려오는 작은 벨소리와 한 아이가 남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고맙다, 은호야. 너 덕분에 내 하루가 다시 살아났단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